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35. 중공군 4차 공세와 제8사단의 와해 그리고 지평리 전투. 1951년 1월 12일 미 제2사단이 중동부전선인 원주에서 중공군을 물리친 뒤에도 서부전선은 중공군의 별다른 군사적 행동이 포착되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이에 미 8군 사령관 리즈웨이 중장은 적정을 살피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월 15일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으로 하여금 경기도 일원 지역에 대하여 위력수색 작전을 실시하도록 명령합니다. 위력수색 결과 수원 여주 이남에는 적의 소부대만 주둔하고 있을 뿐 아군을 대항할 전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리즈웨이 사령관은 1월 25일을 기해 일제히 반격을 명령합니다. 아군의 강력한 반격에 적들은 큰 저항 없이 물러났고 2월 초에는 김포, 안양, 양수리, 지평리, 횡성, 하진부리에 이르는 라인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같은 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반격에 위기감을 느낀 중공군은 2월 11일 밤에 9개 사단을 동원하여 횡성, 홍천 간의 산마치고개와 지평리 일대를 공격해왔습니다. 이른바 중공군의 4차 공세, 일명 2월 공세입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의 의도는 확실했습니다. 3차 공세 때 원주를 공격했던 것처럼 아군의 중앙중심을 파고들어 아군을 동서로 분리한 다음 배후를 쳐서 한국군과 유엔군을 포위 섬멸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전략은 이미 6.25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북한군 제15사단이 상주를 거쳐 김천으로 진출하여 국군과 미군을 양분한 다음 배후에서 포위 공격하려 계획했으나 제17연대가 화령장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주력 2개 연대를 격파하므로 그 기도를 무산시킨 바 있었던 것입니다. 중공군과 북한군 역시 4차 공세에서도 아군의 주력이 몰려있는 서부전선보다는 산악지대가 많고 빨치산 세력이 잔존하고 있는 중동부전선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파고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3차 공세 때 북한군은 제14단을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남진하여 경북 일대 산악지대에서 빨치산들과 연계하여 후방을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의 4차 공세 역시 서부전선이 아닌 중동부전선에 치중하였고 지평리와 횡성 방면으로 쳐내려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인 지평리와 횡성, 원주 등지에서 피하 간의 일대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951년 2월 11일 밤 중공군의 초기 공세는 막강했습니다. 중공군 제40군, 제42군, 제66군은 한국군 제8사단이 진출해 있는 횡성 산마치고개 일대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어닥쳤습니다. 광범위한 산악지대를 제8사단만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했기 때문에 각 부대 간 진지는 간격이 촘촘하지 못했고 그 부대 간격 사이마다 중공군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또한 병력 숫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공군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듯 빈틈을 따라 깊숙이 들어간 중공군은 곳곳에서 국군 제8사단의 배후에서 테러를 차단하며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8사단은 대대도, 연대도, 사단도 전혀 지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제8사단은 완벽하게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휘계통이 마비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채 고립된 제8사단 병력들은 무질서하게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테러를 차단한 중공군에 의해 후퇴 도중에 격파되어 제8사단은 괴멸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8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미군 지원병력과 한국군 포병대도 그대로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중화기와 중장비를 전부 버린 끝에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월 13일 중공군의 공세 시작 후 대략 하루 만에 국군 제8사단은 괴멸되어 차후 다시 전투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생존 병력은 약 3천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중 태반은 애초 후방인 사단본부에 있던 병력으로 전투를 치룬 사단 전방에 있던 3개 연대는 대부분이 전사, 포로 혹은 부상으로 전투 서열에서 빠짐에 따라
소멸되다시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횡성 산마치고기에서 한국군 제8사단이 중공군에게 괴멸 수준의 참패를 당하고 뒤로 물러나자 이 여세를 몰아 중공군 사계사단이 지평리 방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이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는 적의 대공세에 맞서 나흘 동안 버텨내므로 결국 적들은 패주하게 됩니다. 이 지평리 전투에서 아군 피해는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적은 약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또한 횡성 산마치고기에서 승전한 여세를 몰아 원주 방면으로 남하한 중공군을 미 제10군단이 원주와 제천에서 물리침으로 중공군의 4차 공세는 횡성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때 한국군 제2사단은 가평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전투력이 약화되어 미 제10군단의 예비대로 충주와 단양 일대에 주둔하면서 부대 정비 및 공비를 토벌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 2월 13일 국군 제2사단은 미 육군 제10군단에서 6번지 칼로 배속이 다시 변경되어 안동으로 사단사령부가 이동합니다. 제2사단은 예하 제17연대, 제31연대, 제32연대를 비롯하여 제6경비대대와 제7경비대대, 국민방위군 1개 연대, 그리고 태백산지구 경찰사령부 예하 2개 대대를 작전 통제하여 영남 일대에 적 게릴라 소탕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당시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태백산맥에서 활동 중인 적 게릴라들은 이현상의 남부군과 기존의 남로당 경북도당 및 각 시군지역당 게릴라들,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의 3차 공세 때 아군의 방어선을 뚫고 태백산맥을 따라 남하했던 북한군 제14단의 잔류병력 등이었습니다.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국군 제2사단이 지역경비대와 경찰부대, 그리고 국민방위군을 배속받아 소탕작전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